인사도 하지 마요. 인사 정도는 할까요? 동방 예지국이니까.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자지 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뭐 팀 이름이나 이런 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고 일단은 한번 촬영을 해보고 앞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많이 다듬어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고 좀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컨텐츠는 뭐냐면 영화를 저희가 다 같이 보고 왔는데요. 그 전에 우리 이름은 얘기. 이름부터 해요. 오케이. 네, 뭐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이라고 하고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블랙인데 지금. 네, 그쵸. 이거 지금 뭐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아니 근데 블랙님은 지금 유일하게 뭔가 팔까지 이렇게 팔토시를 덮고 오셨는데 네. 그렇게까지 뭔가 나에 대한 신분이 노출돼 뭐 혹시 국정원에서 일하시거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지금 딱 밝히시고 대국민 사과하고. 멈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비입니다. 네. 니네가 꼼짝하겠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아버리겠어. 저는 이 팀에서 화이트를 맡고 있고요. 아마 제 오디오 지분이 제일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저 화이트를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화이트인 거죠? 선한 이미지?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밝은 에너지와 여백임이죠. 여백이 공백. 공백. 네, 저는 공백이고 공백.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채워주시면 되는 그런 저는 도화지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다락박 지렸다. 안녕하십니까. 분홍입니다. 핑크라고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평소에 뭐 좋아하시는 색깔인 건가요? 네, 평소에도 좋아하는데 브레이킹 배드의 그 핑크맨을 좋아해가지고 분홍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때. 오케이. 그러면은 본론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까먹으신 분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영화 셔터 아일랜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네. 시작할 때 셔터 아일랜드 한다고 말 안 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했어요? 아까 했어요. 집중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중요시면 안 돼요. 집에 하고 네. 이러면은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앞에 제가 말했던 부분을 다시 보여주실 거예요. 일단 그럼 뭐 시작해 볼까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이제 예열 좀 되셨어요? 네, 예열됐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연방수사국에서 일하는 형사 테디랑 그 파트너 척이 레이첼 솔란도라는 인물의 탈옥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립된 섬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중 나온 부소장 차를 타고 애쉬 클리프라는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이 애쉬 클리프가 이 섬에 있는 정신병동이고 치료와 수감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용소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퍼슨이라는 아까 그 부소장이 간단하게 이제 테디랑 척한테 병원 소개를 해줍니다. 어디 병동이 어디에 있고 이런 소개를 해주고 나서 코리 박사를 찾으러 가요. 코리 박사가 어떤 인물이죠? 그 약간 그 아저씨. 네. 그런 제스처는 좀. 어떤 그 코리 박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총 책임자로 여기서는 소개가 되고 나오죠. 그쵸. 뭐 정확히 총책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치료의 총괄을 맡고 있는 그 코리 박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레이첼 솔란도라는 인물은 자신의 아이 셋을 살해하고 이 병원에 들어온 정신질환 환자예요. 근데 이 환자가 갑자기 이제 사라진 거예요. 탈출의 흔적도 없고. 그래서 그 인물을 찾기 위해 이제 이 섬에 온 거예요. 그 사건을 해결을 하러. 연방구학관.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테디랑 척이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레이첼이 수감되어 있던 병동으로 먼저 이동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테디가 바로 방에 수색을 들어가자마자 침대 뒤에 있는 타일 밑에서 쪽지를 찾아내요. 그 쪽지를 보니까 4의 규칙 67은 누구인가 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이 장면 보셨을 때 들었던 생각이나 의견 뭐 있으셨던 분 있나요? 저는 사실 이 장면 봤을 때 살짝 생각이 든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은 숫자를 계속 4로 67을 어떻게 만들까 이 생각만 계속 나가지고 뭐 4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를 어떻게 이렇게 막 계산을 해봤는데 뭐 안 나오더라고요.
씨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었습니다. 나 안 풀어. 저는 약간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은 고지고대로 잘 못 봐요. 항상 의심을 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약간 이러면서 보는데 너무 이 테디가 그 숨겨진 곳을 막 이렇게 더듬다가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침대 밑으로 가더니 정확히 그 타일만 이렇게 비껴내가지고 밑에 있는 쪽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 개연성 없이 쪽지를 바로 찾아내는 모습에 살짝 의아함을 느끼기는 했어요. 사실은 사건 초기에 이게 처음이었잖아요, 거의 활약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실력을 좀 보여주는 나는 그 한 장면이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쪽지를 찾고 테디가 코리 박사한테 의료진과 직원들의 인사 기록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만 코리 박사는 고려해보겠다 하면서 뭔가 이제 느낌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야외로 나와가지고 섬 주변을 돌면서 야외 수색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섬이 어떤 환경이냐면 육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날씨적인 여건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뭔가 이 섬 둘레에 또 절벽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뭐 헤엄쳐서 이 섬을 탈출하거나 그러기에는 힘든 곳이에요. 너무 악조건의 환경이라서 섬 밖으로 이 레이첼 솔란더가 혼자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이제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태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의료진이랑 직원들과 면담을 해요. 테디랑 척이 같이 이제 면담을 하면서 시한이라는 레이첼의 주치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주치의이기 때문에 레이첼 솔란도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데 황당한 또 상황이 나와요. 이 주치의가 본인의 환자가 탈출한 상황에서 휴가를 가고 이 섬에 없습니다. 뭐지? 어떻게 주치의가 환자가 사라졌는데 휴가를 갈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 테디가 이제 이거 좀 뭔가 수상하다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안의 연락처라도 달라. 그래서 뭔가 전화로 면담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신호가 불안정해서 연락도 안 돼요. 그러면서 테디는 이제 점점 이 섬에 뭔가가 있다라는 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이 테디는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사람들이 뭔가 되게 감추고 있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코리 박사를 비롯해서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섬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 저도 보면서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뭔가 있구나. 비밀이 있구나 이 섬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리 박사가 테디를 저녁에 초대를 합니다. 테디랑 척이 코리 박사 집으로 가게 되고 테디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직원들의 어떤 인사 기록. 이번에는 아까는 코리 박사가 뭔가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미적지근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거절을 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어떤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사라진 상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뭐 어떤 치료를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을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뭔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연방수사국이 이제 정식으로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나 이제 내일 당장 떠나겠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수사국 보고 집어치겠다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돌아오죠. 방에 들어와서 잠에 들어요.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죽은 아내가 나타납니다. 죽은 아내가 나타나서 레이첼이랑 레디스가 아직 이 섬에 있다. 아직 이 섬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테디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애쉬클리프 병원에 대한 의심과 꿈속에 나온 아내의 말들로 자기 생각에 좀 더 확신을 가지면서 이 섬에 대한 미스테리를 풀려고 점점 더 깊이 수사를 하게 돼요. 근데 깊이 수사를 들어가면 갈수록 실이 하나씩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면담을 했죠. 네. 그러던 와중에 한 환자가 몰래 쪽지를 주죠. 도망쳐라고. 브란. 점점 모든 상황들이 자꾸 확신을 줘요. 이 테디한테 이 섬에 이 병원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확신을 자꾸 주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숨기고 있다는 저도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척한테도 테디가 얘기를 하죠. 사실 정보원을 통해서 들은 게 있다. 여기서 생체 실험 중이다. 이제 이 병원이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을 밝히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온 거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테디가 이 생체 실험 증거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집중을 해서 영화를 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증거를 찾다가
코리 박사가 회의 중이에요. 근데 폭풍우가 오고 하니까 다른 병원 관계자들이랑 같이 이 섬의 폭풍우에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테디랑 척이 그거를 이제 듣다가 아까 쪽지에서 발견했던 4의 뭐 규칙 67은 누구인가 요거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데 그게 여기 있는 전체 환자의 수가 66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한 쪽지에서 말한 67이 뭔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67번째 환자가 더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테디는 바로 그 67번째 환자가 레디스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레디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죠. 아 그리고 레이첼 솔란도를 찾아내요. 레이첼 솔란도가 돌아왔다. 레이첼 솔란도 이제 가갖고서는 면담하고 하는데 딱 봐도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테디가 계속 이제 뭔가 몸에 이상 증세가 와요. 광과민 증후군 뭐 이런 거 와가지고 머리 아프고 막 이제 막 쓰러지고 그러죠. 아스피린 달라 그러고. 네, 아스피린 달라 그러고.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어떤 병동에서 잠에서 깨요. 근데 막 이제 병동이 소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홍수 피해로 인해서 발전기가 나가가지고 수감됐던 문들이 다 열려서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런 정신없는 상황들이 펼쳐져서 이걸 이제 기회 삼아서 척이랑 레디스가 gat혀있는 걸로 추측이 되는 C병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C병동에서 조지를 만나는데 그 조지가 어디 조씨? 그러니까 후양 조씨. 얘 이런 족같은 아까 척한테 얘기했던 내가 이 정보를 얻었던 정보원이다. 근데 이 조지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얼굴이 네. 터졌는데 조지가 네가 그랬잖아 막 이래. 그러면서 너 와이프는 죽었으니까 이제 좀 그만 잊어라. 너가 와이프를 잊어야만 여기서 나갈 수 있다. 근데 테디는 와이프를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와 대화가 종료가 되고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와이프를 잊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계속 이제 레디스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상황이 있었죠? 이제 거기서 나오죠. 나오고서 절벽으로 가서 네. 그래서 거기서 네. 일단 조지가 얘기를 해줘요. 레디스는 여기 없다. 네. 요 얘기를 해줘가지고 추측을 해보니까 이제 그 섬에 등대가 있는데 거기가 수술실이 생체 거죠. 실험을 하는 생체 장소입니다. 실험을 하는 수술실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제 레이스가 거기에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테디랑 척이 등대를 향합니다. 근데 이제 절벽 위에서 테디랑 척이 약간 싸워요. 그게 척이 67번째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왔다 이러면서 이걸 봐라 라고 하는데 테디가 그걸 거절하고 무조건 나는 가져. 저 등대로 갈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죠. 네. 그것도 조지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척도 믿지 마라. 이제 그 뒤부터 테디가 척을 의심을 하는 거죠. 척이 그거를 느끼고 아니 나는 너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고 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따지니까 테디가 분노하면서 너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등대로 향합니다. 근데 등대로 가는 물길이 끊겨 있어가지고 테디가 다시 이제 척이 있는 절벽으로 돌아와요. 근데 척이 안 보이고 뭔가 피우던 담배만 절벽 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척의 그 진짜 시신이지. 네. 네. 시신 같은 게 바위에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절벽을 맨손으로 막 기어 내려갑니다. 근데 그 시신이 있던 곳에 시신이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렇게 척을 찾아 내려갔다가 절벽 동굴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네. 하는 게 보이죠. 그래갖고 막 기어 올라가서 보니까 레알 레이첼 솔란도. 레알 솔란도가 그 절벽에서 모닥불 피우고 숨어 지내던 거예요. 레이첼 솔란도한테 테디가 많은 사실을 듣죠. 원래 자기도 여기서 근무하던 의사였는데 나는 정신- 딸이 없다. 네. 네. 나는 뭐 아이 셋을 뭐 죽인 적도 없고 난 가족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고 애도 없고 여기서 이제 그 생체 실험하던 거에 의문을 품었고 그런 의문을 품자 나한테 약을 먹이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쳐넣은 거고 난 탈출해서 지금 거점을 계속 이동해 가면서 숨어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테디는 계속해서 확신을 갖게 되죠. 이런 증거 뭐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테디는 확신을 가져나가고 저는 근데 동굴에서 그게 인상이 남아요. 그 누구죠? 레이첼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담배를 받아 폈느냐, 네, 약을 그쵸. 주는 약을 먹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저도 거기서 딱 봤을 때는 약이구나. 결국은 그들이 너한테 그런 약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를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앞전에 계속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폭우에 젖었을 때 담배는 다 젖어서 거기에 있던 직원이 담배를 2개를 준단 말이에요. 척하고 테디한테. 그 다음에 또 아프다고 했을 때 아스피린이나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약을 또 몇 번 먹게 되죠. 그 말했던 사실이 또 거기에서 겹쳐져서 이게 또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코리 박사를 찾아가죠. 코리 박사가 담배를 이렇게 담배 한 대 피울래? 근데 테디가 이제 끊었다. 그러면서 레이첼이 말해준 대로 여기서 주는 모든 것들을 이제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테디가 묻죠. 혹시 척을 봤냐? 척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랬더니 코리 박사가 그래요. 그게 누구냐? 너 이 섬에 혼자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래가 딱 완전히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디가 잘못됐거나 이 병원이 잘못됐거나 이제 여기서부터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하고 결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죠. 저는 그때만 해도 척을 그 시설에서 은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사살하고, 생각이 들죠. 예, 네. 희생당했구나. 약간 이렇게 등대로 잡혀갔구나. 그리고 테디도 레이첼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몰아간다는 그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수법이 레이첼이 당한 수법이랑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디가 척을 구하기 위해서 등대 수술실로 찾아가죠. 그러면서 경비병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코리 박사 차를 폭발을 시켜요. 근데 그 폭발을 시킬 때 와이프가 또 나타납니다. 그 레이첼 솔란도 딸이 갑자기 같이 나와요. 그러더니 자기 와이프 이렇게 손을 잡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죠. 테디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라는 표정으로 이제 등대를 향해서 뛰어가죠. 그리고 등대 밑에 이제 지키고 있던 경비 한 명을 이제 뚝배기를 깨가지고서는 제압을 하고 수술실로 추정되는 꼭대기를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척을 이제 살리려고 딱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코리 박사가 그냥 딱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왔어? 네, 너무 태연하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울 걸 마치 알았다는 듯이.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술실의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베드가 있고 막 그러니까 조명들이 이렇게 그리고 있고. 그 막 이렇게 비니로 이런 네. 거 막 이렇게 커튼 비니로 커튼 거기에 비니로 커튼에 이렇게 척척 박사는 딱 이렇게 묶여가지고 근데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수술 도구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책상 하나 딱 사무실 그냥 사무실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관객들도 멘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지? 여기가 수술실이어야만 하는데 코리 박사가 태연하게 왔냐? 그러더니 어디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그 시안 선생한테 밑에 그 쓰러진 경비원 하나 있을 테니까 그 사람 치료 좀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테디는 정신을 못 차리고 시안 박사가 오늘 오전에 온 건가 보군요.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이제 계속 테디는 척 어딨냐? 수술실 어딨냐? 이러면서 약간 당황한 상태로 막 여기저기 이제 찾아서 방을 헤매죠. 근데 수술실은 어디에도 없고 척도 없고 코리 박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널 위한 연극이었다. 너는 사실 여기 입원한 지 2년이 됐다. 2년이 됐고 너는 테디가 아니라 레디스다. 그러니까 앤드류가 스스로 저지른 짓 때문에 기억을 조작해서 제2의 자아를 만든 게 테디다. 봐라. 그 증거로 테디 데니얼과 앤드류 레디스가 철자를 이제 재배열하면 나오는 이름이고 레이첼 솔란도와 테디의 아내 돌로레스 샤넬. 샤넬 맞아요? 네. 샤넬 아니지 않나? Your wife's maiden name was Chanel. Chanel. 근데 뭐 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뭐 그 섞어서 만들었대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테디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한 번에. 이제 앤드류가 자신이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들과 상황에 이제 몰두해서 극도의 폭력성을 보여가지고 뇌를 잘라가지고 폭력성을 제거를 해야겠다. 그런 이제 뇌를 다 따르는 건 아니죠. 폭력성을 컨트롤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코리 박사는 그런 수술보다는 어떤 자연 치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시안 박사와 함께 이제 시안 박사와 함께 이 시설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앤드류를 뭔가 치료해보겠다. 치료를 하려고 이 연극을 꾸민 거죠. 그런 얘기를 트루먼쇼 한 거죠. 네, 트루먼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디가 그러면은 척은 뭐냐? 내 파트너 척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문을 열고 척이 들어오는데 시안 박사. 알고 봤더니 척이 시안 박사였던 거죠. 근데 테디는 그래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저였어도 그 상황에서 그거 몇 마디 듣는다고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코리 박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기 그 총이 있어요. 권총을 유심히 봐놨다가 그걸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총을 들고 이제 겨냥을 합니다. 코리 박사. 그래갖고 코리 박사가 그거 장난감 총이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이걸 보는 여기를 보면요. 아 거길 봐야 돼요? 네, 여기를 봐요. 그래서 빠바밤 쐈는데 네. 피가 탁탁탁 터졌는데 그래서 사실상 쏘라고 멀쩡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상상이었던 거죠. 네, 그 장난감이었죠. 이렇게 탁 하니까 뽀개져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테디가 총을 쐈잖아요. 테디 시점으로 총을 쐈는데 막 피가 튀겼는데 멀쩡해서 보니까 이게 실제 총이 발사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나는 그때까지도 그 먹었던 약 이런 거에 어떤 후유증이고 아 이제 얘 시간을 갇히는 큰일 났다. 거 갇히나 보다 무언가 다른 어떤 하여튼 약간 결말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척도 왜 중간중간에 좀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나왔던 게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척이 뭐 정부가 개입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사건도 조작하고 너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할 때 척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시설에 연루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던 다 사실을 말해줬는데 오히려 저도 계속 그렇게 좀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봐야 돼요? 저희 같이 보시죠. 네. 그런 얘기를 막 해주고 코리 박사가 아이들의 사체 현장 사진인데 너의 아이들이다. 근데 테디 난 처음에는 난 애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하지만 차근차근 이제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서서히. 저도 이제 이게 진짜였다고 하면서 실제로 테디한테 앤드류 레디스한테 일어났던 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아내가 원래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불을 질러요. 집에 이제 불을 지르고 그래서 어디 이제 한적한 데로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연못이 있고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서 아내가 아이들을 그 연못에서 3명 다 익사를 시키죠.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연못가 앞에 앉아있다가 앤드류가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술 한 잔 딱 한 잔 홀짝 하고. 그죠? 네, 그러면서 애들은 어딨냐? 근데 뭔가 이제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연못으로 가봤더니 아이들이 거기에 주워서 떠 있는. 그죠? 사체가 다 위에 떠 있는 3명의 아이가 보이게 됐다. 그래서 안고서 아이들을 이게 챙겨가지고 보트로 나왔는데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울지도 않고 시끄럽게 안 하고 뭐 말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편하게 우리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 이성이 끈이 끊어졌겠죠. 뭔가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내 와이프가 우리의 자식들을 살해해놓고 정신 못 차리고 뭐 잘 됐다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총으로 와이프를 쏴서. 근데 그 전에 그 장면 있지 않나요? 아내가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네.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대화를 하면서 죽은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죽은 애기들 이렇게 딱딱딱 해놓고. 그때 이제 계속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자유롭게 해달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결국은 네. 총으로 사랑해 네. 하면서. 재밌는 부분은 그거랑 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과거 테디의 모습이 나왔을 때 독일군 장교 기억하시죠? 이제 그 부분에서는 독일군 장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테디가 총을 자살을 못하게 네. 하잖아요. 네, 발로 치워버리죠. 네. 자유롭게 못하게 막은 건데 반대로 자기의 아내한테는 자유를 선사하는. 네 그런 식으로 대비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헷갈렸던 게 군대에서 복무했을 그런 내용이 이제 꿈속 얘기로 이제 막 나오잖아요. 회상하고 이런 게. 저는 그것도 그냥 만들어낸 건지 테디라는 인물로 그냥 만들어낸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럼 실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PTSD가 PTSD. 와가지고. 그 설명이 있지 않나요? 코리 박사. 네, 그리고 이제 테디가 그래서 결국엔 다 받아들이죠. 이제 앤드류가 모든 사실을 다 기억을 하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충격으로 기절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는데 이제 병동에 자기가 누워 있고 코리 박사, 그 직원들 이렇게 의료진들이 거기 근처에 있고. 의료진이 간호사가 처음 나온 레이첼. 네. 이었어요. 맞아. 그 앤드류가 다 인정을 하죠. 내 이름이 뭐냐, 뭐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내 이름 앤드류고 뭐 이러이러해서 내가 아내가 이런 일을 벌였고 내가 그런 아내를 살해하고 해서 내가 여기에 왔고 2년 전부터 와서 뭔가 치료를 받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코리 박사가 사실 근데 너가 인정한다고 끝은 아니다. 근데 이전에도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상황을 기억해내고 그랬지만 자꾸 리셋이 돼서 테디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끝까지 기억을 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상황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계단에 앉아서 척이랑 대화를 하죠. 담배를 피면서 그때는 이제 시해안 선생이죠. 네. 그때는 시해안 선생. 시안 선생이랑 담배 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앤드류가 시안 선생을 척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탈출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결국에는 이전처럼 또 테디로 돌아간 거죠.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고 이제 시안이 저쪽 코리 박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다시 또- 돌아갔다. 실패했다. 또 리셋이야. 그런 사인을 주고 시안 박사가 이제 척인 척을 해줘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들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테디가 얘기를 하죠. 이봐 척, 자네라면은 평생을 괴물로 살겠나? 아니면 선량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나? 이런 질문을 딱 하고 이제 일어나서 의료진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갑니다. 그때 이제 시안 표정이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평생을 괴물로 살겠냐, 선량한 사람으로 죽겠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기억을 테디로 돌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다 모든 기억을 하지만 이 무게감을 안고 살아갈 힘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아내를 거죠. 죽, 그렇죠. 자식들이 죽고 아내를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 어떤 기억으로 그 살아가기 상황을 힘들다. 안고 평생을 그런 괴물로 살아가느니 그냥 내 절제를 받고 모든 걸 그냥 잊고 선량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좀비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선택을 한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그렇죠. 그러면 등대를 이렇게 비춰주면서 엔딩 크레딧이 그쵸. 이게 수술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신호인 암시하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전에는 그 등대에 수술하는 곳이 없다고 하셨었는데 등대가 수술실이다라는 상황은 결국에 끝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 극 중에서 우리가 등대는 수술실로 계속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암시, 네. 상징적인 의미 다락박 지렸다. 아니면 진짜 등대가 수술실이 맞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근데 그게 네. 이제 근데 그런 생체 보여주지 실험 않으니까 수술실이 그거죠. 아니었던 거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나오지 않았던 거라서 그런 거. 그냥 뭐 하수 처리장이다 이러고 뭐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밑에 뭐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 보여주는 아니니까. 딱 문 열었을 때 베란다 나가서 한 번 더 올라가면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이걸로 토론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 원래 이 영화에 원작이 있는 거 아셨어요? 살인자들의 섬. 네, 한국에는 살인자들의 섬 이제 원래 영문판은 셔터 아일랜드 똑같은데 원작이 있더라고요. 원작도 되게 유명한 소설이고 근데 재밌는 게 원작에서는 테디의 마지막 대사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진짜 열린 결말이네요. 그거는. 네, 그건 원작에서는 되게 열린 결말로 이제 유명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그 대사를 추가했을까요? 저는 그 대사로 인해서 한층 더 명작이 되지 않았나. 사실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냥 뭐 내 인생 아무런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게 굉장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어떤 극적으로 표현한 대사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에 영화적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복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거를 영화가 다 끝나고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 라고 하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거였다. 앞에 장면들이 그런 거였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두 사람이 이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고 나서 인상 깊었던 게 디카프리오가 처음에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이제 구토도 많이 하고 그러죠. 테디가 사실은 왜냐면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을 물에서 잃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거기에서 오는 트라우마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울타리를 보는데 굉장히 그 전기 울타리가 있어요. 이게 전기 울타리라는 거를 사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데 테디가 여기 알고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정원을 관리하던 뭐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테디를 보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생활하던 수감자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나서 봐야 그렇게 보이고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되게 수상한 거죠. 되게 정상이 아니고 정신병동이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씩 웃으면서 인사하면은 되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복선이었고 그리고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 이제 어떤 여자 수감자인데 네.
테디랑 이제 면담을 하다가 도망쳐라고 적어서 주는 네. 환자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런이라고 도망쳐라고 쪽지를 쓰기 전에 척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네. 근데 그 컵이 없죠. 컵은 있는데 마실 때 컵이 물을 없어요. 갖다 줘요. 네, 마실 때 컵이 없어요. 컵이 없어져요. 그냥 맨 손으로만 마시는 척을 하는 이게 이제 네. 독선이다. 맞아요.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연극이었다는 거에 대한 암시다. 저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저는 그냥 오게티였다고 봐요. 아, 그런 의도일 수도 저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그냥 저게 오게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오게티였다고 느꼈던 부분은 마시는 척할 때 물잔을 안 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척이 갖고 왔을 땐 물을 이만큼 따라서 줘요. 물이 든 물잔을 주는데 마시는 장면에서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바로 다음 장면은 이렇게 이제 컵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컵 안에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다른 사람들은 뭐 연기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단순히 복선이라 그러기에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모든 스토리와 진실을 말한 인물이 그 조지였어요. 종호 씨. 네. 근데 이거를 보는 어떤 이제 시청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정신병동이고 이 앞에 너무나 스산한 분위기에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이 됐었고 이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그 테디의 수사 내용을 알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조지라는 인물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와요. 이 분위기 전체 자체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사실. 네. 이 조지가 모든 걸 얘기하고 너가 와이프를 잊어야만 여기서 나갈 수 있다. 이게 너가 이제 정신 차리고 와이프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너가 여기 들어오게 됐는지 이런 너에 대한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기억을 해내고 인정을 해야 이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죠. 근데 디테일이 있던 게 그 기억나세요? 그 레이첼 솔란도 찾아서 동굴 갔을 때 쥐 나온 거 기억하세요? 그거 다 진짜 쥐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당연히 CG라고 생각했는데. 한 100여 마리 정도를 풀었대요. 네,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거기서 지금 전 배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유명한 미술 작품들도 그 뭐라 그러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을 그 세 글자 프랑스말인데. 영화의 한 장면이요. 네, 영화의 한 장면을 말하는. 봉주루? 갑자기 봉주루. 갑자기 분위기 유퀴즈인데요. 그 뭐였죠? 그 맞춤 100만 원인 거죠? 네, 샴푸나 린스 이름이 있어요. 샴푸나 미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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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프. 그 미장센이 되게 그 현대 미술을 오마주한 뭔가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뭐 셔터 아일랜드 보고 쭉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저희가 뭐 전문 뭐 평론가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 리뷰어도 아니고 그냥 딱 일반인들이 봤을 때 느꼈던 부분들,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와닿았던 부분들, 뭐 뭔가 의문이 있었던 부분들, 뭐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자리였고 다음 컨텐츠는 저희가 어떤 걸 뭐 하겠다 이런 걸 정해진 거는 없지만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네. 뭐 나중에 예능도 드라마도 네. 맞아. 그런 거 다 그래서 리뷰어보다는 그냥 감상평 느낌? 그냥 이걸 두고 네.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네. 떠드는 그냥 저희들이 어떤 네. 뭔가 마인드맵 스케치북 같은 느낌으로 네. 네,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컨텐츠 리뷰해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지금 달아주셔야 그 컨텐츠가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저희 컨텐츠 100개 이상 생기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요청을 하셔도 저희가 쉽게 이제 빠르게 해드리긴 힘들고요. 지금이 댓글이 없으면 어떡해요? 100개 간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그때 그리고 그 100회 때는 지금 이 컨텐츠랑 아예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완전 달라질 수도 있어. 네. 그럼 지금 달아야겠네요, 진짜로. 네, 달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 나 집에 가서 바로 달래. 네. 그래서 지금 달아주시면은 그 컨텐츠로 최대한 저희가 한번 또 얘기 나눠볼 기회를 가질 테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희가 업로드하는 컨텐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해주시고 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멘트 통일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소리 나게끔 도계자 한번 그랜저도 한번 여기 딱 그 자리 닦아놓고 아 여기요? 네. 소리 나야 돼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